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 들어온 자료 뭉치의 주인공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.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. 엔비디아는 이제 뭐 다들 아실 테고. 근데 저희가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, 이 AI 시대를 움직이는 또 다른 진짜 거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,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, 또 AI 분야에서 왜 중요한지,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뽑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뭐 기술 용어 조금 나와도 괜찮아요. 저희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브로드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브로드컴. 정말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회사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,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또 시장에서의 역할,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까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볼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. 오늘 이 정보들 가지고 브로드컴의 현재와 미래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브로드컴이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을 좀 잡아야겠죠. 자료들을 보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AI 시대에 숨겨진 핵심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자 뭐 이 정도로 요약 가능할 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엔비디아를 AI의 뇌라고 하잖아요. 그럼 브로드컴은 그 뇌가 정보를 막 초고속으로 주고받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돕는 뭐랄까 고성능 신경망? 아니면 맞춤형 장기? 이런 걸 만드는 회사?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. 아주 재미있는 비유입니다.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아니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AI 연산을 처리하는 그 데이터 센터 서버 있잖아요. 그걸 최첨단 자율주행차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브로드컴은 이 차들이 정말 막힘없이 쌩쌩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전용도로, 그러니까 네트워크 칩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요. 동시에 각 자동차 회사,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곳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성능의 맞춤 제작 엔진, 바로 ASIC죠. 이걸 설계해서 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최근 실적만 봐도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. 지난 분기 매출이 159억 달러,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% 늘었고요. 특히 AI 관련 매출은 무려 63%나 뛰었습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요. 이미 주문은 받았는데 아직 매출로는 안 잡힌 금액, 이걸 수주잔고라고 하죠. 이게 1,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. 네, 1,100억 달러요. 와, 그 수주잔고라는 게 이게 미래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규모가 현재 연매출의 몇 배라고 하던데, 야, 그 정도면 진짜 엄청난 안정성을 확보한 거네요. AI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다. 이건 알겠는데, 여기서 브로드컴만의 뭔가 특별한 강점이 있다는 거군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범용 GPU랑은 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. 빅테크 기업들이 야, 우리 AI 모델에는 딱 이런 기능이 특화된 칩이 필요해. 하면 거기에 딱 맞춰서 설계해 주는 거. ASIC. 이 맞춤형 칩이 핵심이군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ASIC, 이게 브로드컴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. ASIC은 뭐 약자냐면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, 그러니까 특정 용도 주문형 반도체 이런 뜻인데요. 말 그대로 범용 칩이 아니에요. 특정 고객이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서 거기에 완벽하게 맞춰서 설계된 칩입니다. 당연히 그 특정 작업에서는 범용 칩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 효율도 훨씬 높죠.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자기들 AI 서비스 성능을 정말 극대화하려고 점점 더 자체 설계 칩, 그러니까 이 맞춤형 칩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거든요. 브로드컴은 바로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술력을 쌓아온 강자고요. 아하. 그래서 최근에 그 난리가 났던 거군요. 월가에서 브로드컴이 1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? 이 정도 되는 초대형 AI 칩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고객사가 누군지는 안 밝혀서 이게 혹시 오픈 AI 아니냐 이런 추측이 엄청났잖아요. 이게 바로 그 ASIC 계약이랑 관련된 거겠군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,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 발표 있고 나서 브로드컴 주가가 하루 만에 10% 안팎으로 급등하기도 했죠. 네네. 구체적인 고객사는 공개 안 됐지만 어쨌든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라는 건 브로드컴의 이 맞춤형 AI 칩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, 이런 강력한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
아마 이 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한 2026 회계연도? 그때부터는 AI 관련 매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뛸 걸로 기대가 됩니다. 분석가들은 지금 연간 한 40억에서 60억 달러 수준인 AI 매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수십 퍼센트 이상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CEO가 2030년까지 회사를 이끌겠다. 이렇게 공언한 점도 장기적인 전략 수행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더 더해주는 그런 요인입니다. 와, 진짜 판이 점점 커지네요. 그럼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닐 텐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자료 보니까 역사가 꽤 길던데요. 그렇습니다. 뿌리를 찾으려면 저기 1961년 HP의 반도체 사업부까지 가야 돼요. 이후에 여러 번 분사도 하고 인수합병도 거쳤죠. 현재 브로드컴은 2016년에 원래 싱가포르 기반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원조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고 나서 사명을 브로드컴으로 바꾸면서 탄생했습니다. 현재 사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 솔루션 부문입니다. 맞춤형 AI 칩, ASI식 말고도요. 데이터 센터 서버들을 연결하는 이더넷 스위치 칩 분야에서는 거의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, 블루투스 칩 같은 다양한 통신 반도체에서도 강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축은 2023년에 약 69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, 바로 VM웨어입니다. 아, VM웨어. 네, 이름은 들어봤는데 솔직히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이번 자료 보고 아,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거든요. 이게 브로드컴에 왜 중요한 거죠? 갑자기 웬 소프트웨어 회사인가?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일반 소비자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기업 IT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한 회사입니다. VM웨어는 서버 가상화 기술의 거의 뭐 선구자이자 최강자인데요. 아주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서버 컴퓨터 한 대를 마치 여러 대의 독립된 컴퓨터처럼 나눠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. 기업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서버 사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죠. 그거 말고도 뭐 클라우드 관리라든지 네트워크 가상화, 보안 같은 기업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브로드컴이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한 건 좀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매출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그 네트워킹 하드웨어랑 VM웨어의 가상화,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착 결합해서 시너리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파는 거죠. 토탈 솔루션으로. 아하, 그러니까 하드웨어 반도체 강자가 소프트웨어 VM웨어까지 품으면서 완전 다른 차원의 회사가 된 거군요. 그럼 이제 경쟁 구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AI 칩 하면 뭐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이고 AMD도 무섭게 따라오고 전통의 강자 인텔도 있는데 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브로드컴의 위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자료들을 쭉 보니까 좀 독특한 포지션 같던데요. 엔비디아는 뭐 아시다시피 GPU 기반 AI 생태계의 절대 강자죠. 개발자 커뮤니티, 소프트웨어 쿠다까지 해서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사업이 좀 GPU에 집중된 경향은 있죠. 그다음 AMD는 GPU하고 CPU 양쪽에서 엔비디아랑 인텔을 막 공략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. 특히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 아직 생태계나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좀 격차가 있고요. 그리고 인텔, 여전히 CPU의 왕자를 지키고 있고 막대한 생산 능력, 자금력이 강점입니다. AI 시장 대응이 좀 늦었다 이런 평가는 있지만 최근에 뭐 가우디 같은 AI 가속기 개발하면서 반격을 노리고 있고요. 자, 브로드컴은 이들과는 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. GPU는 없어요.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던 맞춤형 AI 칩, ASIC,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칩,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. 여기에 VM웨어 인수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딱 더했죠. 즉, AI 인프라의 핵심인 맞춤형 연산, ASIC, 초고속 연결, 네트워킹, 그리고 효율적 관리 소프트웨어, 이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셈입니다. 엔비디아하고 정면으로 막 경쟁하기보다는 AI 인프라 시장의 다른 중요한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와, 진짜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. 각자 주력 무기가 다 다른 셈이군요. 자,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.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투자 매력도, 즉 강점은 뭐고 또 반대로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리스크 요인들 한번 짚어주시죠.
저희가 받은 자료들에도 이 부분 분석이 꽤 있더라고요. 네. 투자 결정을 하려면 강점하고 약점을 아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 먼저 강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는 역시 구글, 메타 같은 빅테크 고객들, 그리고 잠재적으로 오픈 AI 같은 거대 AI 기업들의 그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고성능 AAC, IC를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입니다. 이게 AI 경쟁 시대에는 남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일종의 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. 둘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칩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입니다. AI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 이동량이 많아질수록 이 분야 중요성은 더 커질 거고요. 셋째, VM웨어 인수를 통한 하드웨어 더하기 소프트웨어 시너지, 그리고 사업 다각화입니다. 이게 반도체 경기에 좀 덜 민감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. 장기적으로는 통합 솔루션 판매를 통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넷째는 아까 말씀드린 1,100억 달러가 넘는 그 막대한 수주 잔고입니다. 이게 앞으로 몇 년간의 매출 가시성을 높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. 이 정도 규모의 백로그는 시장 수요가 정말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와, 듣기만 해도 아주 든든한 강점들입니다. 특히 그 빅테크 맞춤형 칩 공급 능력하고 엄청난 수주 잔고는 정말 인상적이네요. 하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.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약점이나 리스크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.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? 그럽니다.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약점,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하게 있습니다. 우선 VM웨어 인수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부채입니다. 자료 보니까 부채 자본 비율이 100을 넘는 수준이던데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. 이게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재무 건전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. 둘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. 특히 미중 기술 갈등이 더 심해지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나 관련 기술 수출하는 데 제약이 걸릴 수 있거든요. 이건 브로드컴 매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. 셋째,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.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적정한가 보는 건데 최근 주가가 AI 기대감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가 좀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선행 PER이 한 29배 수준이면 미래의 높은 성장을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, 이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좀 비싸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, 이거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기대만큼 성장 못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,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AI 투자 사이클의 변동 가능성입니다. 만약에 경기 침체라 좀 깊어지거나 기업들의 AI 투자가 생각보다 둔화된다면 브로드컴의 성장세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지금의 이 폭발적인 수요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 이런 강점과 약점을 다 고려했을 때 브로드컴의 미래 성장 경로는 한 몇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기본 시나리오는 AI 수요가 그래도 꾸준히 유지되면서 맞춤형 칩하고 네트워크 부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VM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캔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면서 전체 실적을 잘 뒷받침하는 그런 그림이고요.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AI 관련 매출이 시장 예상을 막 뛰어넘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를 들어 연 300억 달러 돌파, VM웨어의 시너지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경우입니다. 이러면 주가도 더 오를 여지가 생기겠죠?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예상보다 빨리 AI 투자 냉각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높은 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입니다.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늘 브로드컴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네요. 엔비디아처럼 막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스타는 아니지만 AI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뒤에서 핵심적인 역할, 그러니까 맞춤형 칩, 초고속 네트워크, 그리고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이걸 다 제공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거인,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. 맞습니다. 저도 동의합니다. 특히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산업의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딱 쥐고 있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브로드컴은 분명히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고요. 그 성장 잠재력과 함께 또 아까 짚어본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.
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자기들 AI 모델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ASI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. 브로드컴 같은 파트너랑 손을 잡기도 하고요. 근데 이런 맞춤형 칩 트렌드가 과연 AI 반도체 시장 전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혹시 이게 엔비디아가 구축한 그 강력한 범용 GPU 제국에 뭔가 균열을 일으킬 만한 그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봅니다.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 들어온 자료 뭉치의 주인공은